한국 음식? 어딜 함부로 가져와. 여기 한국인에게 소리치고 있는 영국의 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한마디로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영이에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서울의 평범한 주부였어요. 딸 서연이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곤 했어요. 남편 민재는 회사에서 돌아오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곳이 집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나 영국으로 발령받았어. 민재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갑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보고 윈체스터에 있는 새 사무실을 맡아달래. 3주 안에 가야 해.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3주? 우리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3주라고요? 서연이는 겨우 10살이지만 즉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내 친구들은? 학교는? 나 가기 싫어. 저도 울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의지가 되어줘야 했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괜찮을 거야. 비록 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그 3주는 짐 싸기, 서류 작업, 그리고 아픈 작별 인사의 혼란 속에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울면서 손수 만든 고추장과 김치통을 마치 귀중한 보석처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색빛의 이슬비 내리는 런던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했고 우리가 떠나온 맑은 서울의 가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윈체스터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낯선 풍경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건축물, 도로 표지판,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달라 보였어요. 우리의 새 집은 똑같은 집들이 늘어선 조용한 거리에 있는 작은 벽돌집이었어요. 안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온돌 바닥 대신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부엌은 서울 아파트에 비해 작았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아늑하네. 민재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도 실망하는 게 보였어요. 첫날 밤 저는 낯선 스토브를 사용해서 인스턴트 라면을 끓였어요. 우리는 새 부엌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했는데 유일한 소리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였어요. 서연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라면을 반밖에 먹지 않았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날 제가 지역 슈퍼마켓에 모험을 나섰을 때 왔어요. 저는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농산물 코너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김치용 배추는 어디 있죠? 한국 배는? 신선한 콩나물은? 저는 멍한 상태로 통로를 돌아다녔고 제 쇼핑 카트는 민망할 정도로 비어 있었어요. 한 노년 여성이 이런 저를 보고는 미소를 보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마치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공기를 찾아 헐떡이는 것 같았어요. 기본적인 것만 사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빵, 계란, 그리고 우유를 카트에 던져 넣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난관은 서연이의 새 학교였어요. 윈체스터 국제초등학교. 건물 자체는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기숙학교에 관한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오래된 붉은 벽돌 구조물이었어요. 모든 색깔과 배경의 아이들이 그 문을 통해 서둘러 들어갔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른 영어로 제잘거렸어요. 교장 해리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학교를 안내하면서 제 편의를 위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는 20개국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도 곧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약간 큰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방패처럼 꼭 붙잡고 있는 제 딸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할 거지? 저는 그녀의 눈을 맞추며 몸을 낮춰 물었어요. 그녀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미소를 거두었어요. 그런 다음 저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고 제 발자국 소리가 낯선 보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 옆에 가방을 한숨을 쉬며 내려놓았어요. 어땠어? 저는 명랑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점심이 너무 별로였어. 엄마, 그녀는 역겨움에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뱅어스 앤 매시라는 걸 줬는데 그냥 소시지랑 감자일 뿐이야. 반찬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음 날은 생선 스틱이었어. 모든 음식이 싱겁고 먹은 후에도 여전히 배고파. 그녀가 학교 점심 메뉴를 설명하는 동안 대부분 튀긴 음식, 피자, 파스타류의 음식이었어요. 저는 반찬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있는 한국 학교 급식이 그리워졌어요. 그날 밤 새로운 동네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잠이 오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국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가 서연이에게 한국식 도시락 정도는 싸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제대로 된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고 싶다면 재료가 필요했어요. 진짜 재료요. 어제 슈퍼마켓에서 본 슬프고 축 처진 채소들이 아니어야 했어요.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사우스햄튼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곳에는 아시아 식료품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참기름과 고춧가루의 익숙한 냄새, 배추와 신선한 깻잎의 모습. 그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식료품점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보이는 족족 담았어요. 계산대의 여성은 제 물건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김밥 만드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도 학교에 김밥을 가져가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음에는 브릿지 스트리트에 있는 국제시장을 가보세요. 그곳에는 불고기용 고기가 더 좋아요. 저는 이 정보를 소중한 선물처럼 꼭 붙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작은 주방 카운터에 재료들을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적당한 양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밥을 간하고 김을 펼치고 각속 재료를 따로 준비했어요. 썰고 간하고 배열하는 익숙한 동작들이 향수병에 걸린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제가 김밥을 꽉 말고 김밥의 단면이 다채로운 재료의 조화를 보일 수 있도록 확인했어요. 완성된 김밥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문화,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제 딸에게는 하나의 희망일지도 몰라요. 더 좋게 하기 위해 저는 전날 밤에 만들어둔 불고기와 몇 가지 반찬을 별도의 용기에 추가했어요. 저는 영어로 작은 메모를 적었어요. 이것은 김밥입니다. 한국의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김말이 쌀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도시락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제대로 된 한국 점심이지. 저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조금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괜찮니?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농담해? 난 그 물컹물컹한 감자에 너무 질렸어. 엄마 사랑해. 학교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기어가듯 지나갔어요. 딸아이의 반응과 김밥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마침내 서연이가 우리 집 앞문을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그녀는 눈을 흥분으로 반짝이며 외쳤어요. 모두가 김밥을 좋아했어. 소피아라는 친구가 먼저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모두에게 말했어. 다들 엄청 먹어보고 싶어 했어. 안도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생님도 이게 무슨 음식인지 물어보셨어. 그리고 있잖아. 내일은 제이미 생일인데 그가 김밥을 더 가져와서 나눠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 아이가 생일에 한국 음식을 원한다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샌드위치보다 훨씬 더 맛있고 특별하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 아무도 날 놀리지 않았어. 김밥이 정말 맛있었나 봐. 그날 밤 저는 서연이의 반 전체를 위한 김밥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저는 각 재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작은 라벨을 추가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이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친구들이 제가 싸준 점심을 먹어본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단이 이제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대. 파커 선생님이 엄마의 레시피를 물어보셨어. 급식 아주머니들이 계속 내 음식을 쳐다봐. 우리의 김밥 모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치즈가 들어간 김밥 부침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영국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양념치킨도 추가했는데 외국인 입맛에 맞게 충분히 순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한국 특유의 달콤 매콤한 맛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날 서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의 선생님인 파커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씨. 점심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순간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외부 음식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그 음식들 때문에 일이 커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아이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다음 달에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할 예정인데 혹시 와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로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음식, 우리의 음식이 제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들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특별함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 저는 학부모협회의 회장인 에밀리 그린으로부터 간결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김소영 씨에게. 당신의 딸이 이상한 외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와서 그부들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윈체스터 인터내셔널에서는 문화 교류를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학부모가 적절한 식품 안전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요일에 있을 다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을 3번 읽었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상한 외국 음식? 식품 안전 방침? 그녀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이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김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우리 문화를 숨길 것인지, 아니면 자랑스럽게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 이상 없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금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내내 김밥을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힘을 줬죠. 다채로운 채소, 완벽하게 간한 고기, 그리고 폭신한 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단면의 조화가 잘 보이도록 아주 깔끔하게 잘랐어요. 심지어 김밥이 무엇인지, 김밥에 들어간 재료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작은 카드도 준비했어요. 정말 괜찮아? 남편은 저를 도와주며 물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강단 있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회의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식당에서 열렸어요. 제가 용기를 들고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약 20명의 학부모가 반원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에밀리 그린이 작은 연단에 서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소독제와 튀긴 음식의 잔향이 났어요. 저는 벽에 붙은 점심 메뉴를 확인했어요. 생선 스틱, 피자, 치킨 너겟, 비프 버거. 채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영씨,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어요.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방금 학교 방침을 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곧장 방 앞으로 걸어가 제 용기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 김밥을 한번 맛보셨으면 해요. 저는 준비해온 다채로운 김밥들을 보여주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이 음식이 김밥이에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설명했어요. 김밥은 쌀, 채소, 고기를 모두 김으로 감싼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여러분의 샌드위치와 비슷하지만 빵 대신 쌀을 사용해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제대로 조리되었고 안전해요. 에밀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소영씨,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간의 음식 공유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학교에는 엄격한 정책이. 그 순간 문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 모두가 학교 영양사인 데이비드 윌슨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본 적은 없지만
학교 소식지에서 봤던 그의 이름은 기억이 났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에밀리가 짜증이 난 듯 말했어요. 제가 학교의 영양사입니다. 참여할 자격이 있죠. 그는 걸어와서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고서 제게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 입 베어물고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네요. 그는 다른 학부모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난달에 우리 학교 점심을 분석했을 때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권장되는 포화지방의 2배, 거의 3배의 설탕, 그리고 매일 섭취해야 할 채소의 약 4분의 1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음식만을 걱정하시나요?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요점은 규칙을 따르는. 데이비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규칙에 따르면 외부 음식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영 씨는 재료 카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음식을 논하기 전에 맛을 보신 분 계실까요? 불편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어요. 저는 질문이 있어요. 뒷줄에 있는 여자가 말했어요. 저기 안에 채소가 들어있나요? 왜냐하면 제 아들 토미가 실제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당근을 먹었거든요. 그는 서연이의 점심에서 그것을 시도해보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는 채소를 맛있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제 딸 소피아가 그 김밥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물꼬가 트였어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온 이 흥미로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에 돌아온 이야기, 그들이 갑자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호기심을 갖게 된 이야기, 다른 나라들에 대해 질문하는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그리고 딸 아이가 제대로 된 점심을 먹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음식이 무언가를 불러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윌슨은 다시 그룹에 말하기 전에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이 문화 교류를 막기보다는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른 나라의 요리를 특집으로 하는 글로벌 푸드 데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교육적이고 영양적으로도 유익하며 솔직히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너겟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소영 씨,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국 데이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식당 문이 활짝 열리고 서연이와 그녀의 세 친구들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가 김밥을 가져왔다고 들었어. 서연이가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제임이라는 친구가 테이블을 바라보더니 외쳤어요. 오머짜, 우리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제발요. 방의 긴장감이 갑자기 웃음으로 녹아내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뭐라 할까요? 에밀리 그린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투표에 붙이죠. 글로벌 푸드 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에밀리 자신을 포함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이 유명한 김밥을 한번 맛봐야겠네요. 저는 그녀가 작은 한 입을 베어 물고 놀라움에 눈이 커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맛있네요. 김이 전혀 비리지 않아요. 저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이것은 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많은 요리에 이것을 사용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한국에 대해 질문하며 테이블 주위에 몰려들 때 저는 문 옆에 서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힘이 되기 위해 직장에서 바로 왔고 그의 얼굴에 있는 자랑스러운 미소는 제 모든 긴장감이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2주 후 저는 참기름과 간장 향기로 가득한 학교 주방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서는 5명의 열정적인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김밥 만드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핵심은 밥을 얇게 펴는 거예요. 저는 위쪽에 김의 작은 테두리를 남겨두는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속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김밥이 터질 수 있어요. 오늘은 윈체스터 국제초등학교의 첫 공식 한국 음식의 날이었어요.
식당은 서연이의 반에서 만든 한국 국기와 한국 문화에 관한 포스터로 장식되었어요. 영국 엄마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도움을 주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낸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그린이 한국 국기 앞치마를 입는 것도 상상 못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열심히 집중하며 자신의 김밥을 말고 있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에밀리의 변화가 가장 큰 놀라움이었어요. 회의에서 김밥을 시도한 후 그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저는 방침에 대해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당신 딸의 점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저에게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는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종이 울리면서 점심시간을 알렸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와, 멋져. 그 국기들 봐. 저게 불고기야? 서연이가 말하길 정말 맛있대. 서연이가 반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고 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그녀는 서둘러 와서 주근깨 소년을 끌고 왔어요. 엄마, 이 애는 라이언이에요. 한국 음식이 역겹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라이언에게 불고기 좀 맛보게 해줄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의심스러워하는 소년에게 양념된 소고기가 담긴 작은 접시를 건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은 후 아주 작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는 이미 더 먹으려고 손을 뻗으며 외쳤어요. 서연이는 저에게 승리의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두 번째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장소에서는 남편이 학생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작은 사탕을 집어 올리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다른 곳에서는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이 한국 서예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데이비드 윌슨은 한국 요리의 영양적 이점을 설명하는 큰 포스터 옆에 서서 쌀, 채소, 단백질의 균형 잡힌 조합에 감탄했어요. 소영씨 서연이의 선생님인 파커 선생님이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해리슨 교장 선생님이 붐비는 식당을 통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서연 어머님. 전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네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에는 당근 스틱을 그대로 버리던 아이들이 채소가 가득 든 다채로운 김밥을 즐겁게 씹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회 회장님이 오늘 마침 방문하셨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글로벌 푸드데이 행사에 굉장히 감명받으셨어요. 교육부 전체의 일을 시행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교육부 전체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그는 이미 적절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오늘 채소 소비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그분이 설득되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보수를 지급해드릴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가 거의 흥분으로 폴짝폴짝 뛰며 제 곁에 나타났어요. 엄마, 이제 모두가 저를 김밥 공주라고 불러요. 저는 식당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앉아 음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생기 있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의 분위기를 즐겼어요. 3개월 전 저는 영국으로 이사하는 상황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체성과 우리 문화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의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국으로 오게 된 건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드물게 보이는 맑은 영국 하늘을 보았어요. 서연이는 그날의 성공에 대해 제잘거리며 우리 앞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다음 달은 이탈리아 음식의 날이에요. 그녀는 발표했어요.
하지만 해리슨 교장 선생님은 모두가 이미 한국 음식의 날이 언제 다시 열릴지 물어보고 있대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김밥 혁명은 계속되겠네요. 저는 몇 달 만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웃었어요. 앞으로 여전히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지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